쉼터가 되어야 하는 집. 잘못된 선택으로 참고 견뎌야 하는 공간이 되면 안 되겠죠? 한번 작업하고 나면 돌이키기 힘든 인테리어는 무엇이 있을까요? 올타임 디자인에서 준비했습니다. 첫째, 외풍숭숭 샤시. 인테리어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결로와 곰팡이로 골머리 앓는 사연들을 자주 접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하셨다면 반지 하나 욕실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베란다와 창가 샤시 작업을 잘못하면 샤시가 있는 어디서든 결로와 곰팡이와의 싸움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알겠는데 결로가 무엇인가요? 결로는 단순히 설명하자면 창가에 이슬이 맺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가 심한 경우 발생하는데요. 실내의 따뜻한 수증기가 차가운 벽에 닿아 물방울로 변하게 됩니다. 차량 내부 유리에 김이 서리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샤시가 허술하게 설치되어 찬바람 유입을 잘 막아주지 못하면 찬바람과 실내 공기가 접촉하는 면에 이슬이 맺힙니다. 게다가 찬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겨울엔 너무 춥겠죠? 샤시를 설치할 때 샤시와 벽 사이에 단열재를 꼼꼼히 넣지 않거나 저가의 조립식 창을 구매해 빈틈이 생기면 앞서 말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샤시를 설치할 때 벽면 위아래 양옆을 모두 공사합니다. 샤시를 공사하려면 벽면을 건드려야 하죠. 살면서 벽면을 허무는 공사를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추위와 결로로 생긴 곰팡이에 맞서 싸우며 버티시거나 버티다 힘들면 이사를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노약자가 있다면 곰팡이는 더욱 치명적이겠죠. 예쁜 인테리어도 좋지만 집이라는 공간의 기본적인 역할에 맞게 단열만큼은 꼼꼼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촘촘한 타일. 소형 사이즈의 모자이크 타일과 직사각 타일은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디자인입니다. 레트로한 감성으로 개성을 살리고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고려해 보셨을 텐데요. 인테리어에 진리가 있다면 예쁜 인테리어일수록 비싸고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이죠. 타일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줄눈이 많아지고 시공비도 높아집니다. 타일이 설치되는 화장실의 가장 큰 적은 습하고 꿉꿉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곰팡이입니다. 샤시에서도 곰팡이, 욕실에서도 곰팡이, 한번 생기고 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곰팡이입니다. 주방에서도 타일을 사용하는데요. 고기를 굽거나 기름에 볶는 음식을 하고 나면 타일 이곳저곳에 묻게 됩니다. 벽지에 묻으면 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타일로 시공하는 것인데 타일에 줄눈이 많아 줄눈 곳곳이 핑크색으로 물든다면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이런 불편함으로 타일을 바꾸고 싶으셔도 타일 공사는 타일을 깨는 과정에서 굉장한 소음이 발생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시공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욕실 사용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고요. 시공 중 방수가 잘못 건드려지면 아랫집으로 물이 새어버리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공사를 해야겠죠. 이런 문제점 때문인지 요즘 유행하는 타일은 600에 600 사이즈나 600에 1200 사이즈의 타일입니다. 이런 타일들은 모자이크 타일과 직사각 타일이 주는 레트로한 감성과는 반대로 넓고 시원시원한 표면적으로 공간에 확장감과 무게감을 줍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사용할 수 있죠. 줄눈도 적어 청소도 수월해 실용성까지 챙긴 자재입니다. 셋째, 욕실 거울 뒤에 노출 조명. 감성적이죠? 세련됐고요. 은은합니다. 이 인테리어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누전입니다. 예쁘긴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욕실에도 천장에 전등을 사용하는 거려?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그 전등은 방습등입니다. 방습등은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일반 조명과는 다르죠. 일반 조명을 욕실에 사용하게 되면 전등의 조도가 떨어지고 점차 부식되어 결국엔 합선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거실이나 주방에는 열 감지기, 가스 감지기가 있지만 욕실에는 이런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늦어지죠. 거울에 시공되는 조명은 방습등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천장 전선을 빼서 거울 뒤까지 끌어오는 작업이라서 전선이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샤시나 타일은 불편함이 문제라면 거울 조명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만약 설치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넷째, 숨통을 조이는 무몰딩. 먼저 몰딩부터 알아보죠. 몰딩은 벽과 천장이 만나는 지점에 사용하거나 벽과 문틀처럼 다른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 사용합니다. 먼 과거에 유행했던 체리 몰딩 때문일까요? 천장의 몰딩과 걸레바지는 점차 체리색이 빠지더니 이제는 아예 무몰딩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소규모 가정 형태가 많아지면서 주거 공간도 함께 작아지고 있는데요. 무몰딩으로 시공하면 공간이 넓어 보여 선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몰딩이 빠졌으니 시공 비용이 덜 들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우리가 사는 콘크리트 건물은 네모 반듯해 보이지만 반듯하지만은 않습니다. 무몰딩 인테리어가 반듯해 보이는 이유는 벽면이 반듯해 보이게 목공 작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벽 전면에 목공 작업이 들어가서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목재로 곳곳을 막아두는 것은 벽면에 붙박이 가구를 붙여놓은 것과 비슷하죠.
콘크리트 벽이 원활히 환기되지 않으면 곰팡이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콘크리트 벽체 전면에 숨통을 조이게 되는 것이죠. 꼭 무몰딩을 원하신다면 도배 대신 페인트를 권해드립니다. 페인트도 장단점이 있지만 목공 작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곰팡이의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죠. 최근에는 심플한 몰딩도 많이 있으니 여러 샘플을 보시고 인테리어 업체와 논의해 있는 듯 없는 듯한 몰딩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섯째, 주방 배수구 이동. 싱크대를 옮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용 배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을 싱크대까지 연장해주면 됩니다. 이때 싱크대 배관은 공용 배관보다 2cm 정도 더 높게 설치됩니다. 그래서 싱크대 물이 공용 배수구로 흐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이 배수구 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배관 경사로가 가팔라집니다. 반대로 멀어질수록 배관도 길어지고 경사로도 완만해지죠. 완만한 배관은 주방에서 물을 틀면 느리게 흘러갑니다. 주방에서 물만 사용하지는 않겠죠? 미세한 찌꺼기들과 기름 호수도 배관을 통해 흐릅니다. 이것들은 완만한 배관에서 빠르게 쓸려 내려가지 못하고 점차 쌓이게 됩니다. 결국엔 막히게 되죠. 이런 문제로 3m 이상 이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를 더 가파르게 만들면 되지 않나요? 하수 배관이 묻힐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됩니다. 하수 배관을 묻고 그 위에 난방 배관도 넣고 타일도 붙이는 등의 작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찌꺼기로 배관이 막히면 앞서 말씀드린 난방 배관과 타일 등의 요소들을 모두 거두고 배관 청소를 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싱크대 위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죠. 싱크대를 옮기고 싶다면 이 부분을 꼭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를 하시기에 앞서 문제가 될 요소들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유튜브를 찾아오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예쁜 인테리어도 좋지만 기본에 충실한 인테리어로 5년, 10년 이상 편안하게 거주하세요.